오늘은 ADHD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 1월 초에 첫째 주에 ADHD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확정 진단이 나와가지고 지금 8개월, 9개월째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한테 맞는 약을 완전히 찾지는 못했고 계속 용량이랑 약 종류를 바꿔가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약을 계속 맞춰가고 있어요. 약을 먹기 전에는 몰랐는데 약을 먹고 나니까 제가 ADHD로 행동하는 것의 어떤 특성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식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 전에는 그런 걸 인식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웃겨서 제가 일기를 써놓은 게 있는데 오늘 그거 보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보면 막 뭐 이런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믹스커피를 타는데 찬물을 막 붓는 거죠. 뭐 이런 부주의함 같은 게 ADHD 특성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을 계속하는 게 있었어요. 뭐 배고프다, 졸리다, 아 머리 아파, 왜 이렇게 어려워, 아 이건 뭐야, 뭐 이런 말을 그냥 혼잣말을 그냥 계속하는 거 있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하루는 저랑 같이 직장 생활하는 동료를 불렀나 봐요. 제가 불러서 뭘 말해야 되는데 그걸 까먹고 다른 말을 제가 중얼중얼 했나 봐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런 말 할 거면 날 왜 불렀지? 거의 이렇게 저를 쳐다봐서 어머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막 이러면서 좀 인식했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ADHD 특징 중에 하나가 일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 결정을 못한다고 해야 되나? 이건 어떤 단어가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이 많으면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일에 압도돼가지고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계속 이것만 이제 하고 있다는 거를 알았죠. 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사무 일을 많이 하니까 컴퓨터랑 대부분 인터넷 창이 막 2, 30개가 떠 있어요. 크롬 창이 3개가 떠 있고 그 3개 각각의 탭이 10개 이상씩 이렇게 타다다다다다다닥. 네.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있었지를 계속 까먹는 그런 또 악순환이 또 되고 일하다 말고 잠깐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왜 일어났지? 이러고 다시 앉는 거지. 아 이거 옆에 직장 동료들은 이런 모습을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인식이 되기 시작하니까. 막 급한 일이 갑자기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그걸 안 하고 안 급한 걸 붙잡고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일을 붙잡고 디테일을 막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 필요도 없는 거. 옆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하면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 그리고 뭐 말을 의식을 안 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아니죠. 말을 하는 게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인이 저한테 카톡으로 어디 가냐, 뭐 보라 오늘 어디 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도서관에 가고 있는데 카페에 간다고 말을 해. 그리고서 카페에 간다고 말을 한 줄도 인식을 못 해요. 나중에 애인이 연락이 와서 도서관 잘 갔어? 이제 이렇게 하면 제가 좀 혼란이 생긴 거죠. 나 아까 어디 간다 그랬지? 나 지금 여기 있는데? 뭐 이렇게 지금도 좀 말하면서 좀 헷갈리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제가 제일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한테 미안했던 거는 말 끊는 거. 진짜 말을 끊는 게 정말 무례하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 끊는 사람 진짜 싫어해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 직장 생활하면서 진짜 얼마나 패급이었을까 나는. 이거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었더라. 근데 약 먹으니까 인식이 좀 되더라. 그리고 맨날 이제 쿵쿵 부딪히는 거죠.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욕실에서 나올 때 욕실 신발을 벗어놓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 다친다든지. 그리고 이제 책상 위에 휴대폰을 우리가 올려놓고 살잖아요. 그럼 그거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손을 부딪힌다든지. 뭐 이런 부주의함. 사과를 깎아 먹는데 아무 이유 없어. 누가 부른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생각한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하다가 사과를 떨어뜨리고 뭐 이런 거.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같은 일이긴 하죠, 다들. 그런 일은 다들 한 번씩 있으실 테니까. 근데 이런 게 일상이었다. 누가 불러서 일하다가 일어나면서 여기 허벅지랑 책상이 부딪혀갖고 여기 허벅지에 멍이 드는 거예요. 누가 보면은 어디 뭐 누구한테 맞고 온 사람처럼 허벅지에 일자로 멍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항상 몸에 멍이 있어요. 어디서 생겼는지 알 수 없는,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는 멍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시간관념 없는 거 진짜 심각하죠. 제가 평생 지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언제부터냐고 하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심해서 중학교 때는 거의 매일 이제 지각하면은 운동장을 뛰게 선생님이 시키셨어요. 그냥 매일 뛰었어요. 아침마다 조깅 신나게. 어떤 날에는 그 학년주임 선생님인가 학생주임 선생님인가 뭐 이런 선생님이 저한테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너는 평생 지각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인생 살면 너 인생 망해. 막 이러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도 몰랐겠죠. 제가 ADHD라서 시간관념이 없는 줄. 근데 이게 약을 먹고 나서 보니까 시간이 흐르는 게 느껴져요. 이거는 안 겪어보신 분한테는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겪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뭘 하고 있으면 금방 3시간이 지나고 금방 6시간이 지나고 막 저는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부족하지는 않고 주의력이 진짜 부족하다. 이 집중력이랑 주의력을 사람들이 뭐 정의하는 건 다 조금씩 다르지만 ADHD가 원래 좋아하는 건 잘하고 관심 없는 거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좋아하는 거에는 막 12시간 동안도 집중해서 뭘 해요. 그래서 제가 ADHD라고 사실 생각 안 해봤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12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가고 막 심하려운 걸 막 참으면서 막 뭘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모른다. 근데 지금은 뭐 하다가 지금 2시쯤 됐을 것 같은데 하면 딱 2시. 뭐 딱 하다가 맞다. 나 4시쯤 뭐 하기로 했지? 이러고 시계 보면은 뭐 3시 반. 이런 식으로 뭐가 이게 된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약속 시간 전에 준비하는 시간도 이렇게 나가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 나 준비하는데 20분 걸리니까 딱 하면 딱 가겠지.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탁탁탁 맞을 때 기준으로 시간 계산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ADHD가. 버스도 딱 내가 버스 정류장 도착하자마자 오고 지하철로 갈아타는데 지하철도 바로 오고 그랬을 때 걸어갈 때 길도 안 잃어버리고 바로 도착했을 때 그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세상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기를 열심히 썼는데 일기장에 보면 그런 말이 엄청 많아요. 내 머리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거야. 뭐 이런 말들. 아마 알기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지. 아는 건 아니지. 느꼈던 것 같아요. 내 머리를 내 맘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를. 내가 좋아하는 일들에 퍼붓는 그만큼 집중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 능력만큼 다른 일도 내가 싫어하거나 관심 없는 일, 좋아하지 않는 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거의 절반이라도 할 수 있으면 세상 사는 게 좀 수월했을 텐데 뭐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네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해준 얘기 중에 제일 저한테 좀 위로가 됐던 얘기는 그런 거였어요. 이 ADHD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이제 산 거죠. 36년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습관 같은 것도 많고 한데 그 중에서 제일 불리한 거, 사회생활에 불리한 거는 진로 고민을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일에 이렇게 쭉 가지를 못하고 이거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니면 저게 더 재밌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진로가 바뀌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엔지니어 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는 과학기술 정책 공부를 하다가 뭐 그 다음에 창업했다가 연구소 중간에 다녔었고 뭐 지금은 성폭력 상담소 다녔었고 지금은 또 그것도 그만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인생에 좀 불리하죠. 그 긴 세월 동안 한 직장에만 다닌 친구들은 벌써 뭐 집도 사고 부모님 집도 하나 사드리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뭐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뭐 대기업 팀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어쨌든 아직도 계속 최저임금에 머물러서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전 좀 불리했다고 생각은 하게 되는데 이것도 ADHD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하면 또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나 또 이런 생각이고 그래도 장점도 있었어요.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거 내면 잘 상을 받고 뭐 이런 거는 장점이죠. 기획력 좋다고 소리 듣는 거는 장점이죠. 하지만 그게 다다. 실행을 못 시킨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이렇게 하고 글 쓰고 제가 요즘 이렇게 지내는데 뭐 이것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걱정도 되지만 기대도 되고 이런 상태로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ADHD 브이로그 같은 검색어들이 있더라고요. 저의 그 우당탕탕하는 순간들을 찍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찍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올게요. 안녕.